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8명, 4명 나눠가지고 1조, 2조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1조 토론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조는 2조죠. 거기는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또 나경원까지 들어갔고요. 이철원 이제 경북지사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죠. 홍준표 대 한동훈. 그야말로 이제 앙숙 아닙니까? 이제 둘의 대결 볼만할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둘과도 서로 이제 각을 세우겠죠. 자, 아무튼 그건 이제 내일 있다고 하니까 보고요. 자, 첫날 조금 뭐랄까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조죠. 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유정복, 양향자, 이제 이 조인데 말이죠. 서로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대거리 할 만한 그런 조합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느슨하다라고 생각될지는 몰라도요. 이걸 지켜본 바로는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이 토론 자체가 긴장감은 좀 덜했지만 재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있는 토론은 원래 재밌습니다. 뭔가 특별히 풍기는 어떤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약간 그 코믹한 맛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지하죠. 안철수 후보. 자, 김문수 후보는 이번 이제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얼굴에서도 나타나더군요. 최근 대선 레이스를 벌인 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얼굴이 벌써 조금 상한 듯 느껴졌습니다. 자, 아무튼요. 김문수가 현재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단연 1강입니다. 1강 3중, 4중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누가 과연 4강을 형성할 것인지 이제 관심사입니다. 안철수가 과연 4강에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자, 그런데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요. 의외의 이제 발견, 유정복의 발견인데요. 상당히 여유 있고 날카로운 어떤 그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우파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파격적인 발언도 하던데요. 자,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토론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 현재는 의원 신분이 아닙니다만 이분이 이제 광주 출신으로서 또 나름대로 이게 홍일점의 맛을 톡톡히 냈다. 상당히 이제 매서운 어떤 그런 역할을 했죠. 특히나 이재명의 그 공약을 찢어버렸죠. 공약집을 갖고 와서 그냥 찢어버리는 퍼포먼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양향자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문수 한 명을 이 나머지 3명이 공격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이제 됐지만 실상 이제 까보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 관련해서 뭐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하긴 했지만 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문수, 양향자 후보는 오로지 반도체에 올인하더군요. 반도체 굴기, 반도체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그런 논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말이죠. 만일에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회사가 있었더라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반도체를 능가하는 게 없습니다. 반도체가 제1위입니다. 산업의 쌀이라 그러죠. 과거에는 강철, 철강이 쌀이었는데 요즘은 반도체죠.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시대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호국 기업은 바로 삼성이다. 요즘은 또 SK가 잘 나가니까 SK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 말이죠. SK 하이닉스. 자, 양향자 의원에게서 그런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그 의지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삼성에서 고졸 신화를 이룬 인물이죠. 거기서 그냥 입문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김문수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명불허전입니다.
요즘 잠도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아. 그래 얼굴에 조금 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좀 여유를 갖고 쉴 때 쉬고 잠잘 때 잠을 자야 됩니다. 먹을 때 먹고 얼굴에서 여유가 넘치는 윤기가 약간 흐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득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뛴다고 그만큼 또 표가 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생일대의 그 뭐랄까 사명, 기회 이런 것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어쨌거나 도전자의 형국입니다. 이재명이가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데요. 그걸 따라잡아야 될 어떤 중책, 책무가 본인의 어깨 위에 지금 올라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이가요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단독입니다. 저기는 나머지는 덜러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아도 이쪽에 국민의힘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쳐보면은 이재명하고 지금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요. 10% 조금 멀어져 있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많은 어떤 전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변수가 터진다고요. 그때 김문수란 인물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또 흥미를 준 인물 두 사람 다 흥미롭더라고요.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 그리고 안철수 사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정치인 중에 가장 부자죠. 약 한 1,400억인가 그 정도 되는 재산을 갖고 있던데요.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 이야기도 하던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요. 트럼프를 잘 알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고요. 와튼 스쿨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이제 출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안철수에게 또 다른 면을 봤습니다. 이 안철수는 의대 출신이지만 경영학을 또 공부했죠. 나중에 미국 가서.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현역 정치인들 중에 말이죠. 스펙만 놓고 보면 안철수가 1등이라 그러죠. 대부분. 이 정치인들 중에는 안철수 스펙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안철수 토론회를 보게 되면요. 그 특유의 말투, 어투 때문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보고 있으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죠. 그 안철수는 그대로 살아있더군요.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이라는 것이 탄핵을 넘어가야 된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자. 그리고 윤을 버리자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넌저시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그 질문에 말려들지 않더군요. 탄핵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도 폭거를 자행했다. 줄탄핵 30번 계속하면서 국정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충을 이해한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계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 현재 국민의힘 후보 8명 중에 계엄에 대해서 그 정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계엄에 대해서 딱 잡고 떼죠, 전부.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쨌거나 계엄 자체는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더군요. 결론은 났지만 그래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헌재가 너무도 석연치 않은 의혹 가득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는 그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안철수 이 후보는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4대 먹거리, 5대 먹거리 그런 이야기를 쭉 했었죠. 요즘은 AI를 또 주된 어떤 그런 먹거리로 이렇게 여기고 있던데요. 그래서 뭐 미래 비전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안철수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정복 후보는 처음으로 이제 중앙 무대에 나타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그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 인천시장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경력도 뭐 5선인가 그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말이죠. 무슨 시장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평생을 무슨 장 하다가, 그리고 저기 예전에도 장관도 했잖아요. 유정복 의원만큼 이런 어떤 공직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67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했고, 행정안전부, 요거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또 역임했습니다. 진짜 뭐 엄청납니다. 인천광역시장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6대, 8대 이런 거고요. 경기도 안에 거기서 또 이렇게 시장 역할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분은요, 직업이 무슨 장이에요, 장. 그런 식으로 엄청납니다. 국회의원은 3선 했군요. 3선. 아무튼 이런 유정복 의원, 자 유정복 인천시장 이분이 이번에 나타남으로써 이 경선 판도에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과거에는 이 자리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있었죠. 그분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강화 군수 선거에 나갔다가 탈락했었죠. 자, 그리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 두 분이었었죠. 김문수 대 안철수. 안철수는 사실 김문수하고 각을 세울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안철수는 지금 한동훈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홍준표하고도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김문수라는 인물이 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탑 클래스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도 뭐 김문수 후보 상대로는 그렇게 각을 세우지는 않더라고요. 덕담 위주로 뭐 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론에 그 긴장감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치열하게 다툰다 싸운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자기 정견 발표하는 느낌으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안철수가 과연 4강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요, 토론할 때 목소리의 톤을 힘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목소리 자체가 뭐랄까, 딱 이렇게 안정감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을 잡고 뭔가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옛날 버릇이 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즐거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를 이게 이제 정리해 놓은 기사들이죠. 안철수 윤 탄핵 사과 질문하니 김문수 민주당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안철수 일론 머스크와도 같은 학교 다녔다. 김문수 미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배후 세력들 혹은 거기 핵심 그 참모 그룹에서 소위 이제 트럼프가 펼치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외 무역이라든가 외교 안보 이런 라인에서 이제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인사들하고 다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시팩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트럼프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바로 나다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었죠. 자, 양양자 시작하자마자 이재명을 정조준해서 이 소위 찢기 퍼포먼스, 찢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박이었다. 4명 다 공통으로 말이죠. 이재명 같은 그런 포퓰리즘으로는 안 된다. 특히 기본소득은 전부 그건 나라 망치는 것이다라고 공통의 어떤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걸 봐서는 국민의힘 후보 혹은 보수 후보들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이제 토론이 한번 끝났습니다. 김문수 1강을 확인해준 그런 토론회였고, 안철수는 안철수 나름으로 어떤 저력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보다도 이제 다른 조합, 다른 토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만일에 거기 갔더라면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1위 김문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조절을 한 것인지 어쨌거나 그런 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는요, 1위와 그 밖에, 그쪽은 2위, 3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정말 치열할 겁니다. 누가 과연 최종 결선에 가는 한 명이 되느냐, 그걸 이제 고르는 선거가, 토론회가 되겠죠. 자,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국민의힘의 흥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박이 이제 터질 수 있도록, 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해보나 마나거든요. 이재명이가
충청도에서 뭐 90% 가까이 득표했더군요. 근데 저쪽은 흥행이 안 돼요. 보지를 않아. 해보나 마나요. 그래서 저기는 해도 말이죠. 컨벤션 효과가 안 터질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한 5% 정도. 여기 국민의힘은 진검승부잖아요. 여기는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흥행 대박이야 여기는. 그래서 5% 정도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10% 정도 차이를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해볼만 합니다 이번에.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